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포트커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포트커피 그 브랜드 이름의 뜻이 네. 무엇인가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다스타라는 이름을 쓰다가 많은 분들이 커피집 이름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과감하게 이제 소다스타를 좀 버리고 커피 전문점다운 이름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 항구라는 뜻으로 포트 오브 모카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트 오브 모카를 이름으로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모트 오브 포토, 포트 오브 카페, 카페 오브 모카. 역시 제가 봤을 때 너무 회계적 지식만 쓰셨던 분이라 감성적인 게 좀 늦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가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포트 오브 모카인데 왜 자꾸들 이상한 이름을 개명을 해주시나 싶어서 임팩트 있게 이분들한테 내리속에 박아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리브랜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포트 오브 모카 커피에서 오브 모카를 빼버리고요. 포트 커피로 얼마 전에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제안한 건가요? 저는 사실 그 포트 오브 모카라는 이름을 직접 적기 때문에 너무 그 이름에 대한 그 고급진 그런 표현이 좀 돼서 좋았는데 외국인들은 그 발음에 대한 표현이나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 분들은 이 발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이 포트 이런 게 어려우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뭐랄까 고집이 아집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서 계속 그래도 고수해오다가 안 되겠다. 좀 더 브랜딩에 대한 SNS부터 이 마케팅 공부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 브랜딩을 할 때 사람들한테 쉽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이름 네이밍이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저희가 어려웠었던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포트 오브 모카 커피에서 중간을 줄이고 포트 커피로 그렇게 임팩트 있게 하고 BI를 등대로 넣어서 세계에 있는 커피를 국내로 들여올 때 이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자 이런 취지로 이제 등대 비하를 바꿨죠. 직접 그렇게 구상하신 건 아닌 거죠? 직접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셨어요? 네. 예. 누군가 직원이 그랬으면 포상하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자기 칭찬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이름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항공 배송은 안 하시나 봐요? 이거 웃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아재 개그잖아. 포트커피에서 항공 배송은 안 하시나 봐요. 예. 근데 커피를 다 배로 오나요? 항공으로 안 오나요 요새? 예, 항공보다는 이제 컨테이너로 배로 많이 들어오죠. 그래요? 네. 제가 무지하여 죄송합니다. 네. 브라운백 커피는 어떠신가요? 이름이랑 맛이랑. 네. 네네. 아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브라운백이 포트커피를. 네. 근데 칭찬 안 하셔도 돼요, 역으로. 아닙니다. 아까도 이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커피에 대한 그 맛에 대한 평가라는 건 개인적 기호나 어떤 자기의만의 이 추구하고자 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맛있다 맛없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좀 제가 좀 결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 맛없다를 느끼는 거는 입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심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갖거나 내지는 어떤 이 커피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면 그 감성들이 결국 신미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맛있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브라운백 커피를 지금 마셔봤는데요. 저는 이 커피를 커퍼나 내지는 큐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커피를 잘 감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셨을 때 아까 이제 팀장님을 뵀는데 너무 인상도 좋으셨고요. 때문에 신미로.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이 더치 커피를 네. 별로 이렇게 잘 마시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배합을 얼마나 희석을 해주셨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맛이 많이 이렇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마셔봤을 때는 아까 팀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셨고 그래서 커피도 무난하니 맛있습니다. 네. 네, 좋았습니다. 네, 지금 좋습니다. 더 이렇게 하시면서 약간 순간 제가 말씀하시네. 쫄았어요. 네. 제가 물 탔거든요. 저는 저기 커피를 제가 커피를 거의 카페 정류장 이 공간의 커피만 마시고 또 뭐 제 삶이 뭐 거의 공유 FC라는 포럼과 함께 하고 있어서 거기서에서 제공되는 커피를 마는데 그게 다 브라운백 커피예요. 그래서 네. 다른 커피 맛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게 밥이라 생각하고 맨날 네. 마시거든요. 네. 익숙해 버렸어요. 네. 맛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협찬을 바라시는 것 예, 같습니다. 아니 브라운백으로 족하고요. 브라운백이 협찬이 또 커피 하나 더 필요한데 요 시점에 네. 저희 공유 FC 포럼의 대치동에 거기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제 리뉴얼을 하는데 여기에 브라운백 커피가 기계를 그냥 뭐 지금 창고에 뭐 있던 녹슨기기인지 모르겠지만 통 크게 대표님께서 거기를 딱 기계를 딱 놓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브라운백 커피만 먹기로 했습니다. 네. 예, 아무튼 PPL 또 한 번 했고요. 네. 브랜드 수가 저희 사실은 대표님들 모실 때 저희 실무자들이 브랜드 수에 집착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브랜드 네. 수가 많은 거에 뭐 그게 꼭 성공한 브랜드라 평가하지 않고 앞으로 이 분위기는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브랜드가 많다고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38개 매장이 있지만 이 브랜드가 물론 내실 있게 38개 브랜드를 매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매장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건지 네. 아니면 더 매장 오픈 계획들을 더 많이 공격적으로 하실 계획들이 있는지 좀 마케팅 혹은 점포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나 네. 계획들을 좀 듣고자 합니다. 네. 브랜딩 관련돼서 항상 그 대표 입장에서는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요. 과거에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착한 브랜드, 착한 본사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본사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브랜딩 하는데 점주님들한테 어떤 그 광고 판촉 비용을 각출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폭리를 좀 취한다든지 이래서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뭐를 하면 그게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단 1원도 점주님들한테 각출해 본 적은 없었고요. 본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 정도 회사 규모라면 굳이 마케팅 담당자를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외주를 주기보다는 내부에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장 제일 잘하려면 내부에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좀 내부 마케팅 담당자를 두고 자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고요. 주변에 뭐 PD분들이나 내지는 마케팅 내지는 광고 홍보 대행사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자금을 막대하게 넣어서 PPL이나 내지는 어떤 이런 마케팅을 하면 빨리 브랜딩은 되겠지만 그게 결국은 점주님들께 수익을 뺏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해가면서 확장할 계획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고요. 요즘은 다행히 SNS
가 많이 활성화돼서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저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마케팅 관련된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표준 평형이 10평 이내시네요. 네, 뭐 꼭 그렇지는 과거에는 이제 매장을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대한 투자 비용이 커지고요. 부동산 비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창업 비용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데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많은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알찬 매장, 알짜 매장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소형 평형에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면서 안정된 수익을 가져가시는 그런 구조의 매장을 컨셉으로 이제 빠른 매장 컨셉으로 가고 있었고요. 근래 이제 얼마 전에 들어온 매장은 남양주에 있는 매장인데 60평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제일 큰 매장이 35평이었는데 외곽에 60평을 이번에 진행하게 되면서 그런 큰 매장도 나름의 또 스타일로 저희가 두 가지 컨셉을 갖는데 시내 빠른 매장들은 1,900원에 저가로 가고 그리고 그라인더를 한 두 대를 놓고 다른 원두를 넣어서 리저브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에 거기는 4,000원을 판매를 하는데요. 외곽에 좀 공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퀄리티의 스페셜 원두들을 판매하는 전략으로 지금 두 가지 그 컨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매장에는 배가 들어오나요? 터졌다. 왜 이래요 오늘? 포트니까 포트. 네. 저는 이미 컨셉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의 뭐 이제 인테리어. 빈티지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모던 클래식 쪽도 있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신 거예요? 네. 처음에 그 아메리칸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는데요. 과거에 좀 더 좀 독특하고 다른 아트적인 요소를 좀 넣고자 해서 빨간 벽에 액자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팝아트 어떤 저작권 그 만료된 그림들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이 타겟 고객층들이 20대 아가씨들이었어요. 20, 30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너무 예쁘고 독특하고 좋다고는 하시는데 실제로 창업주분들은 그분들보다는 부모님 세대들이 이 전주라고 하죠. 돈을 대주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저희 인테리어 컨셉이 영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그 모던하거나 내지는 클래식하거나 그런 빈티지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선호하시길래 그동안 계속 그 아메리칸 빈티지 스타일로 빨간 벽에 액자를 걸은 그 인테리어를 해오고 있었는데 스몰비어에서도 좀 카피를 떠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가기에는 조금 시대도 계속 흐르고요. 벌써 10년 전에 만들었던 인테리어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변화를 줘야 되겠고 또 예비 창업주분들한테도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요즘 그 모던한 인테리어를 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직원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사 직원들의 여기 전부 다 실무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 복지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아, PPL을 네. 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네네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커피를 할 때 19살에 고등학교 막 졸업하던 친구가 아르바이트 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저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벌써 3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30이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30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아직도 10대 후반 막 그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벌써 30살이 됐다는 소리 듣고
네가 30이었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저를 믿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운 직원이었고, 저는 프랜차이즈를 처음 배울 때 본사가 가맹점이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맹점에 비해서 직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본 잠식되는 회사들을 좀 알게 모르게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너무 깨끗하고 굉장히 성장 발전하는 회사 같은데 내부적으로 많이 골맞다고 할까요? 글쎄요,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는 눈이겠지만 회계를 했던 게 그게 알게 모르게 좀 보게 되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쪽에서 프랜차이즈를 배울 때 스승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본사를 무겁게 가지 말고 슬림하게 가져가라. 그래서 제조도 할 수 있었지만 제조를 허벅지를 정말 꼬집는 그런 그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으로 제조도 안 했고요. 그래서 철저히 OEM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사가 이제 슬림해서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5명 있습니다. R&D까지 5명 있는데 현재 지금 SV가 30개 넘는 매장을 저하고 같이 하지만, 제가 요즘에 대외 활동을 하면서 좀 매장이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서 혼자서 30개 넘는 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슈퍼바이저를 좀 채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저희 본사에 혹시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네. 장점은 네. 가족 같은 문화가 있고 네. 대표님이 쪼으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방관형이신가요? 저요? 저는 좀 약간 조이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닙니다. 방관형입니다. 그런가요? 여기 좀 직원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확인해 볼 수가 없네요. 또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이쪽 외식업 분야 중에 좀 유명하신 분 중에 그 김송호 회장님이라고 있으십니다. 그 회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 그때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아직은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일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스스로 본인이 오늘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떻게 스케줄을 잡아서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요즘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주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건지 스케줄을 짜고 그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스스로 발전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쉬운 표현으로는 어떤 방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그러니까 좀 내어놓고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단순히 이제 사수들이 위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조직 구조가 아직은 그렇게 제가 무겁게 가지 않다 보니까 사수가 될 수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그걸 교육으로 좀 충당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 보고 그 월급 가지고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본사에서 직접 뭐 어떤 교육이 있으면 그런 교육을 다 보내주고 해당 분야 쪽에 어떤 전문가로 만들어서 그들도 나중에 영원한 참모보다는 나중에 어떤 오너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나중에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회사고요. 그리고 그 분이 성장할 수 있게 교육 기회를 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뭐 한 12월 정도 안에 채용이 되면 공유FC 아카데미가 1월 달에 열거든요. 그때 11회차 과정이에요. 그때 꼭 직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공유FC 아카데미 시즌2 일명 팬텀 프랜차이즈는 분야별 그 실무자들, 실무 고수들을 선발해서 각 분야별 주제로 강의를 릴레이식으로 하는 거고요. 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은 아니지만 국민재 대표님이 사전 영업을 너무 하셔가지고 1회를 본인이 하시겠다. 그래서
1회 국민지 대표님이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네. 네, 이제 곧 강사 모집을 하니까요. 그때 많은 분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종사자들도 신청을 해주시면 강사 모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하실 분 계신가요? 네, 국민지 대표님께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강의 잘 강의가 아니구나.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예전부터 좀 궁금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지역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온 브랜드하고 아예 그냥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브랜드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전 그게 좀 궁금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지역이 이 안성이란 그 지리적 위치가 수도권으로 불리는데요. 거의 경계가 이제 충남권하고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도 아니고 지방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15만, 17만 정도의 소규모 도시다 보니까 본사의 출점 위치로는 좋지는 않았는데 안성에도 이제 모박사 부대찌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브랜드가 이제 했는데 안성에서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제가 15년도 2월 달에 서울로 처음 올라왔는데요. 계속 안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 쪽을 하다 보니까 저는 더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는 보면 지금 뭐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전, 대구 이쪽 거점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그 지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출점을 먼저 선점을 하고요. 광역시급들은 100호점까지도 찍고 그리고 역으로 서울로 입성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 지역민들의 어떤 그 소비 수준이나 소비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지방에서 잘 성장한 브랜드들이 의외로 서울에서 와서 굉장히 고전을 하는 걸 많이 봤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들도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는 또 거기에서 또 어려운 고충들 그 지사를 내려보내면서 문제들 이런 쪽에서 겪긴 하는데 그래도 글쎄요 저는 아직도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물론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먼저 출점한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더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 더 드려도 되나요? 예. 이거는 제가 CEO분을 만나면 꼭 듣는 건데요. 네. 그 매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이제 보는 관점하고 네. 아무래도 CEO분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대표님 입장에서 네. 나는 매장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런 정보를 나한테 좀 빨리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딱 키워드나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알볼로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네. 매장 본사 대표로서 그 직원들이 매장에 어떤 것들을 주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실무자들이 매장을 관리할 때 네. 이런 정보는 나한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보요. 예. 담당자들이 매장을 직접 관리를 하다 보면 점주님들하고 접점해서 얻어지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위에 내부적인 이 대표에게 그 보고를 하거나 현재 상황이나 컨디션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작은 거부터 다 해야 어떤 그 점주님의 만족도 부분에서 해결해 드리거나 본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간혹 이제 그걸 숨긴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거냐면 그걸 보고를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거를 어떤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인지 그걸 좀 감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매장을 가서 점주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그 전에 했는데요. 근데 저는 못 들은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직원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열어놓고 어떤 그거에 대한 스스로 어떤 질책이나 본인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으로 그거 보지 말고 좀 더 크게 봐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다 오픈해 하는 게 이 브랜드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객원 사회자신 장진호님께서 질문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질문 꼭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네. 이 방송을 슈퍼바이저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네. 구인구직도 하고 계시고. 네. 이직하는 거 아니야 이직?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바이저 입장에서 요즘 슈퍼바이저들이 뭐 관리하는 단계로 보면 뭐 사입이나 위생 관리는 기본이지만 그다음 매출 관리까지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수익 관리. 네. 수익 관리까지 단계로 넘어가는 건 좀 아직 그 부분까지 못 가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 실제로 뭐 세무 쪽 직장도 다니셨고 세무장까지 하셨으니까 네. 네. 아무리 회사가 이렇게 뭐 유연하고 이제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를 보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냉철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슈퍼바이저들한테 네. 뭐 ROI라든지 이 슈퍼바이저 분들이 점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아야지 이제 점주님들한테 수익 관리를 제대로 해줄 수 있다는, 매장도 직접 많이 가시는 것 같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 정도만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네.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잠시 이렇게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SV 분들이 이제 매장에 가게 되면 매장의 그 수익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SV가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요. 그건 점주님께서 장부를 잘 작성을 하셔야만 그걸 토대로 기반으로 어떤 손익 계산, 비비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점주님 스스로도 이렇게 작성을 하시라고 이제 저희가 장부를 하나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작성을 잘 안 하세요. 귀찮아서 뭐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 관리하는 것들에서 이제 직원들도 애로점을 좀 갖고 있는데요. 고객 접점에서 SV가 그 매장의 매출을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고객 접점에서 손님들께 응대하는 거는 점주님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스스로도, 저도 얼마 전에 장사는 전략이다라는 그 김희준 대표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장사를 몰라서 그걸 배운 건 아니고요. 점주님들께 좀 더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컨텐츠를 가지고 그걸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한테도 좀 그런 것도 제가 교육을 또 시켜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점주님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장사에 대해서 잘 하실 수 있게끔 만들고 손익계산서도 잘, 그러니까 그 어떤 사용 비용들을 잘 작성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SV가 단순히 가서 매장에 가서 위생 관리를 하거나 내지는 뭐 그런 거보다는 고객들과 접점에 있는 점주님들은 어떤 인적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으로 인한 그 어떤 감정 노동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들어드리고요. 그리고 전월과 현재 달에 수익의 어떤 매출 가지고 수익의 변화 그리고 다음 달에 갔을 때 전달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수익 구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어느 정도는 움직여졌는지 그리고 단순히 그냥 점주님 어떤 그런 힘든 거 들어드리고 위생 점검하고 뭐 이런 거 교육 새로운 신메뉴 전달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 매장을 수익을 얼마나 더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거에 대한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매출표를 가지고 이렇게 점주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점주님들도 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두서없이 좀 길었는데요. 방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사족을 더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회사의 전체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을 관리회계 측면에서 제시하는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가 없고 입력하는 게 습관화돼야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이제 매장으로 보면 점주님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여지도 없을 만큼 데이터 입력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습관화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분석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주는 건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주님들은, 저희 회사도 그랬거든요. 회사의 많은 부서들도 전년 대비 현재, 목표 대비 현재, 전년 대비 동월 대비 현재, 이런 너무나 단순한 그 툴 자체도, 그 기준 자체도 데이터를 볼 때 그렇게 같이 겸해서 보는 적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점주님들한테도 어떤 분석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거나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어제와 오늘, 작년과 올해, 그다음에 작년 동월과 올해 동월, 뭐 이런 식으로 그 볼 수 있는 그 안경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경만 주면 그분들이 안경을 쓰고 뭐가 문제이고 뭐가 뭔지를 해결해 나갈 거라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장님께 칭찬받으라고 브라운백 인턴분 한 분께 마지막 질문을 부탁드리면서 예, 저희 꽃다발 다른 일 하는 척. 안녕하세요. 저는 네. 브라운백 커피 인턴을 맡고 있는 홍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강의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커피 시장이 굉장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존 프랜차이즈든 아니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든 좀 공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대표님께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가치적인 측면이라든지 본인 소신을 따라서 좀 천천히 가시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맞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커피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얼마 전 한 4년? 3년 4년? 이때만 해도 뭐 하세요? 저보고 그랬을 때 명함 드리면요, 커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런 표현, 이런 반응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냐 그래서 커피 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거 하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많아졌구나. 그리고 예전에는 미용실이 굉장히 많았고 부동산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커피숍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렸다 봤을 때 점으로 이렇게 찍으면 북한산하고 여기 산들 빼놓고 다 찍혀 있는 게 커피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커피점이, 그러니까 식음료 관련된 게 지금 뭐 계속 수치가 늘어나는데 10만 개가 지금 넘었다고 지금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뭐라 그럴까요? 낮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어떤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커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들 창업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호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커피협회 쪽에 회원사로 있으면서 저번에 커피 지도사 교육을 받는데 커피협회 회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85년도 80년대에 국내에 그 다방이 6만 5천 개 있었답니다. 80년대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딜리버리 개념이었고 다른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도 우리가 커피가 딜리버리도 되고 점점점 이렇게 어떤 장치 산업으로 공간을 이렇게 내주고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그때에 비하면은 커피가 많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커피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고요. 포화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어떤 산업 직군에 또 마찬가지겠지만 그 해당 분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잘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도태될 업체들은 도태되고요. 살아남은 업체, 오래갈 롱런한 업체 이런 데는 살 거라고 보는데, 가까운 일본만 봐도 400년 이상 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100년 브랜드도 막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이
글쎄요, 국민성 때문에 그럴까요? 좀 더 빨리 또 이렇게 오래가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SNS의 그런 패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근래 보면 어디 유명한 맛집이다 그러면 우욱 몰리고 갑자기 또 쑥 빠지고 뭐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점은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쟁력을 기본에 충실해서 그걸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물론 브랜드가 가다 보면 도입기와 성숙기와 그리고 쇠퇴기가 있는데요. 쇠퇴기로 가기 전에 성숙기에 접어들 무렵을 계속 연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단순히 지금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정체하지 말고 계속 어떤 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새로운 거를 또 접목을 하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계속 키우다 보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우리는 우리대로 도태될 땐 도태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옥석은 가려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공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요. 좀 내실 있게 오래 가늘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굵고 짧게보다는 가늘더라도 오래 살아남는 거. 살아남는 자가 뭐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보면 이제 다른 커피 매장에 비해서 빵 종류가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직접 뭐 파리바게뜨처럼 뭐 이렇게 숙성된 빵을 갖고 와서 지금 매장에서 직접 구우시는지 아니면 OEM에서 다 완성된 것들을 이렇게 받으시는 건지. 아, 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허니브레드라는 빵이 활성화된 게 한 2007년쯤 그때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티 브랜드에서 이제 그 9등분 허니브레드가 이제 유명해졌었는데요. 저는 이제 대구의 그 호프집에서 안주로 썼던 일본에서 들어온 허니브레드가 정통 허니브레드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대식빵을 4등분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브레드나 뭔가 우리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품 아이템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이제 허니브레드를 그때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 매장들은 이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불특정 다수를 받을 수 있는 입점 위치가 아닌 곳들은 냉동식품을 받아서 직접 매장에서 가공하지 않고 그냥 데워서 나가는 개념으로 하다 보면 쇼케이스에서 넣어 있는 것들이 이 커피 업계에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거의 뭐 썩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상품들이 결국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냉동 상품으로 많이 쓰는데 국내에 있는 모든 냉동 상품부터 반제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취급을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부터 이제 디저트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생각보다 빠른 성장은 했지만 유지 부분이 좀 애로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빵 같은 거를 지금 생지를 받아서 발효기를 놓고 직접 매장에서 이제 구울 수 있는 시스템까지 지금 갖추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도 방금 전에 질문하셨을 때 답변 드린 것처럼 변화에 트렌드에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커피 시장이 베이커리 카페 개념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순 디저트 쪽 위주보다는요. 베이커리 카페는 계속 사랑받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매장에서 어떤 이 빵을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그 반죽을 하고 직접 생지를 만들어서 오븐에 구워서 나오는 시스템을 하려면 인력 문제라든지 투자 문제라든지 그런 기술력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라는 게 이제 좀 더 손쉽게 편안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국내 굴지의 그 냉동 생지 업체들을 저희가 좀 잘 개발을 해서 저희도 이제 그런 쪽 국내 없는 상품들도 막 만들어서
이렇게 베이커리들을 좀 장착해드리고 이제 이런 변화를 계속 이렇게 겪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다 핫 이슈가 인건비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알바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표님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서 어떻게 지금 대표님 포트커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 과거에도 그 점주님 가맹점 상담을 이제 할 때 뭐 기대 희망 수익도 좋고 투자 자금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는 것도 좋고 다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제 1로 보던 게 뭐였었냐면 운영 누가 하실 거예요? 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님께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매장과 이제 자기 자본을 놓지 않은 타인이 운영을 하는 상태는 물론 굉장히 유능한 매니저나 점장님들이 계시지만 내일처럼 하는 그런 젊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점주님들이 직접 운영하실 분들을 위주로 이제 가맹을 했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썼을 때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만 해도 주유수당과 4대 보험까지 다 적용하면 얼추 10,000원 돈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매출액 대비 3고가 인건비와 임차료와 원재료비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프랜차이즈 이 시장 현재 공정위에서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원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자정안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임대료 부분도 이제 점점점 시장이 포화되다 보니까 건물주의 간물주 뭐 이렇게 하는데 임대료도 조금씩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인건비 부분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가급적이면 점주님이 직접 운영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직원을 두더라도 어떤 인센티브 포상제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요. 시급이 지금 얼마나 하고 주유수당이 얼마나 하고 4대 보험이 얼마나 나가는 데만 따지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서 얼마 매출을 달성했을 때 거기에 좀 더 주겠다. 더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게 하다 보면 내일처럼 더 진취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도 현재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움켜쥐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련된 그 전문가께서 저보고 와서 업계 대변해서 그런 얘기를 좀 인건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고사를 했었어요. 그게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게 현업에 계신 그에서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실제로 그 피고용주로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또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편향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혹시 앞으로 꿈꾸시는 포트커피의 미래나 개인적인 뭐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오늘 여기 브런칭에 초대를 처음 저희 받았을 때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여기 나갈 수 있는 여기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워낙 유명하시고 쟁쟁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프랜차이즈 쪽 일을 하다 보면 브랜드 수가 곧 인격처럼 대우받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싫어서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제안을 받고 제가 좀 브런칭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다시 봤었어요. 봤더니 여기는 전혀 그런 생각과 그런 색깔이 아니었었어요. 저도 저희 직원을 과거에 여길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나가더라고요. 한 3번 참석하고 그래서 왜 안 가는 아니 이제 뭐 그 부분은 보다도 이제 저는 이 브런칭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왔는데 편안하게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포트커피가 유명하진 않지만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청취자분들과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저희 브랜드가 어떻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아까 우리 커피 브라운백 그 직원분께서 질문해 주신 때 답변 드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확 성장해서 무너져서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그라인더 같은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오래오래 동력이 없어도 스스로 바람 타고 나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포트커피가 그때도 회자되고 있는 브랜드, 고객들한테 사랑받는 브랜드 그렇게 만들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의 여태까지 하신 말씀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오래가는 브랜드 이렇게 하실 것 같고요. 또 그런 성향으로 봤을 때 또 그 막 이렇게 많이 알리고 다니고 막 벌리고 다니는 대표님들하고는 많이 안 어울리실 것 같긴 한데 혹시 결에 맞는 대표님들 어울리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신가요? 네.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젊은 그 CEO분들, 그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의 모임들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 그 일원 중에 하나고요. 거기서 본 대표님 중에 피자알볼로 그 이재욱 대표님 같은 경우, 저보다는 나이는 연배가 어리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나아가는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제가 배우고 싶고 배우려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보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부엉이 돈가스 본사 그 유정균 대표 같은 경우도 어떤 상생 관련된 쪽으로 이제 공유 프랜차이즈에 걸맞는 그런 대표님이시고 많은 그 본사 대표님들이 뭐 형 동생 이렇게 지내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이 프랜차이즈가 단순히 이 가맹점주님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걸 가맹점주님과 함께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수익을 창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본사 그런 본사들로 그 본사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요즘에 그런 본사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중에서 제일 친한 분이 누구세요? 제일 친한 대표님이요. 지금은 뭐 다 친하는데요. 다 친하고 뭐 지호 한방개 삼계탕 대표나 뭐 킹콩 부대찌개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지호 한방 삼계탕 대표님이 다음번에 여기 앉으시면 뭐 그림이 좀 나오나요? 섭외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버킷리스트 약간 그런 거거든요. 네. 양동이를 지금 씌우신 거예요. 물을 담아 커피를 담아가지고. 네.
그분을 섭외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릴레이식이거든요. 네. 아마 되게 오고 싶어 하실걸요. 왜냐면 페북 제 친구인데요. 아, 그래요? 좋아요로 가끔 누르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니까 꼭 네. 섭외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연락을 또 드릴 거니까요. 네. 예. 뭐 추천드릴 만한 대표들이 네. 제가 스스로 검증했을 네. 때 네. 아주 많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호 한방 삼계탕 대표님 여기서 지목하셨고요. 심상희 대표님께서 지목하셨다는 거 속보로 내보내고요.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 대표님이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인상 깊은 새로움은 좋은 선물을 저희에게 다 주셨어요. 와.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브런칭에 오시면 이런 예, 텀블러랑 그다음에 커피. 커피. 원두도 뭐 작은 것도 아니고 이만큼. 예, 그래서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 이렇게 좋은 선물 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거마비도 없이 이렇게 모시는데 오히려 그러게요. 뻔뻔하게 선물을 받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공식 질문 네.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프랜차이즈란 그런 서약을 좀 해주시면 돼요. 뭐 이제 요즘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데 바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런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도 듣는 저희들이 힘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계속 가끔씩 언급드린 것처럼 본사는 가맹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어떤 회사 이런 개념보다는요. 본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정확하게 가맹점주님한테 전달드리고 거기에 따른 가맹비를 받고 그리고 로열티를 정당하게 받고 하는 것들이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해나가는 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본사들이 어떤 수익 구조에 더 집중을 하면서 발생하는 게 물류 수익 부분이라든지 개설 비용의 폭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에서도 칼을 빼들고 어떤 철퇴를 내리려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정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10월 19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거기서 가장 큰 게 허위 과장 광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점주님 상담 RFC 단계부터 어떤 좋은 그런 어떤 모델만 만들어서 제시하기보다는 평균적으로 어떤 모델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점주님의 성향 그리고 상황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맹점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브랜드 수를 늘리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안정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가맹점주님들 또한 내가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했으니까 뭐 놔두면 알아서 되겠지. 뭐 본사가 알아서 좀 뭐 해주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현장에서 친절하게 영업을 하시고 운영을 하신다면 분명히 투자하신 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단순히 가맹점을 이용해서 수익을 벌어가는 그런 곳이 아닌 가맹점과 본사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서 서로 어떤 수익을 각자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모델로 간다면 이 프랜차이즈 시장도 좀 더 맑고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발전할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면서 하고 있고 그렇게 꼭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장작 4시간의 브런칭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죠?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스템과 노하우를 정당하게 알려주고 또 그거에 대한 가맹 점주님들께서는 로열티를 주는 이런 프랜차이즈다운 프랜차이즈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답게 하는 게 포트커피 심상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프랜차이즈 착한 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피자 시장은 하늘의 의미를 담고 있는 A사가, 그리고 커피 시장은 바다를 상징하는 포트커피가 잘 하길 바라면서 마지막 끝에 PPL을 살짝 하면서 마지막 바다는 포트커피가 지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